요즘 장사 생각하시는 분들 공유주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요즘 공유주방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공유주방이 뭘까요? 말 그대로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도 사실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의 공통된 공간에서 주방을 같이 쓰면서 여러 가지 메뉴 아이템을 만들어서 배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건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공유 주방 업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관제센터가 되는 거네요. 이거 네. 진짜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주방에서는 요리만 하시면 되고 배달하시고 여기 배달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돼요. 가까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면 지금 방금 보신 기계가 1층, 2층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도시락이라든지 배달 음식들이 옮겨오면은 위에 아래에서 물건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 아래 위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배달 직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는 콜을 받는 공간인 거네요? 네, 콜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 컴플레인 처리해드리고 전화 접수 받고 네. 그럼 저희가 다 묶어갖고 네. 1번 가로도 판매를 해드려요. 1번 가로. 그러니까 19개의 메뉴들을 다 저희가 1번 가라고 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예. 각각에 해당하는 메뉴들을 다 대표되는 메뉴를 넣어서 저희가 메뉴를 40개, 60개 정도를 하고 네. 전단 광고도 하고 책자 광고도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하는 메뉴가 해당하는 지방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매해요. 지금부터 보이는 곳이 관제센터 같은 곳인데요. 공유 주방에서 왜 관제센터라는 곳이 있는가? 공유 주방의 사업의 핵심은 배달이에요.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배달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조리실에서는 조리만 집중을 하고요. 관제센터에서는 배달을 취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가더라도 콜센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관제센터에서 콜센터처럼 운영을 하고 주문을 받고 배달 기사를 부르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네. 그것도 있고 뭐 가상 직원이라고 해서 당시통 혼자서 뭐 맥주를 수제 맥주를 혼자서 하면 3패돼 갖고 다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분 같이 팔아요. 예. 신선도가 훨씬 높고. 네, 훨씬 높고 그래서 뭐 이벤트로 할 수 있고 그러면 판매 개인 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그냥 주방만 잘 만들어진 깨끗한 그런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공유주방은 1번가라고 하는 공유주방인데 여기의 대표이사님이 IT 쪽 출신이세요. 프로그래머 출신이시고 직원들의 상당수가 프로그래머예요. 공유주방의 본사 직원들의 대부분이 프로그래머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 공유주방을 갔더니 현대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연동이라든지 자동 주문, 수신, 발신 이런 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표는 직영 브랜드도 있으시죠? 네? 분식점 직영 브랜드? 네, 열혈 분식. 열혈 분식이요? 네. 54개. 열혈 분식도 뭐 성공적으로 30년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5,500원 네. 10평 김밥 팔아. 이 공유주방 운영하는 회사는 또 직영 브랜드가 외식 브랜드가 있어요. 분식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삐 처리를 했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브랜드명은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주방의 어떤 시스템은 공유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 천안 같은 데는 매출 8억. 한 6천만 원 정도 판. 그리고 되게 신기한 부분이요. 여기 공유 주방이 1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넓은 주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입점한 16개인가? 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저희 브랜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16개 브랜드가 입점을 하면은 그 브랜드의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공유 주방 업체 직원들이 모든 브랜드의 가맹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브랜드의 각각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공유 주방 회사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두세 곳만 브랜드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공유 주방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공유 주방에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미국식 공유죠. 여기는 미국식 공유라서 다 뭉쳐가지고 칸막이 없이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브랜드의 그러니까 메인 셰프가 둘이 있는 거를 두 브랜드가 3명을 쓰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직영 직원들이 위탁 운영하는 다 직원. 그러니까 원래 공유주방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내가 주방을 쓰고 있는데 남는 공간들을 공유하는 게 진짜 공유경제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단순하게 임대만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각각의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노하우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저희가 뭐 강사들 초빙해서 뭐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면 저희가 유튜브 촬영팀이 다 촬영해서 일본같이를 올려주고 이렇게 공유 주방 안에는 중간에 강의실이 있어요. 이 강의실에서는 장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강사를 초대를 해서 초빙을 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또 교육을 해주고 점주님이건 직원이건 배워야 할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해주는 그런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행사를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들 타임에 모여서 우리는 뭐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서로 좋은 것들을 교환하는 지식을 교환하는 이 컨베이어 벨트 한번 움직이는 거 한 번만. 이거요? 이거 움직여줄 수 있어요? 여기 거를 움직여도 가능. 방금 제가 제 파우치백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픈 준비 단계여가지고 도시락이나 뭐 치킨이나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만들어 놓은 걸 올리면 아까 그 간제 센터까지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이동의 끝에 배달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배달 주문 받았던 것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허리 높이에서 하나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머리 위의 높이에서 또 하나가 지나가요. 아래 위로 두 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두 줄로 계속 배송이 되고 그게 또 양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총 4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이 음식들을 계속 관제센터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배달 기사들이 본인의 배달 제품들을 찾아서 픽업해서 배달을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배달 공유 주방이라는 그 사업 아이템을 봤더니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홍보도 다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마케팅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떡볶이, 치킨, 피자 이 3가지의 아이템을 한 공유 주방에서 만들잖아요. 유명한 3개의 브랜드를 어떤 세트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 3개를 같이 주문할 경우 할인을 한다든지 피자에서 생긴 쿠폰을 떡볶이에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이 공유 주방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 주방의 형태는 굉장히 사업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하시는데 점포를 구하는 데만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은 들어가는데 이 공유 주방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소자본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월세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관제센터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주방 집기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내고 있지만은 어떤 본인의 집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생각을 하더라도 비싼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자영업자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내 장사를 처음부터 큰 돈 투자해서 시작하기 전에 공유 주방에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공유 주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정보에 부족함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공유 주방에 질문을 해서 그 궁금증을 좀 더 해결을 해드리고요. 또 저도 그 어떤 질문 사항들을 보면은 저한테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 다음 영상에
제가 더 몰랐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